꾸준함은 모든 것을 이긴다 스테디 84입니다. 구제혁이 계속 쯔양에게 잘못을 넘기고 전가하고 그리고 버티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카라쿨라는 지금 잠수를 탔고 전국진이는 사과의 방송을 올렸죠. 하지만 지금 구제혁만 쯔양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 난 쯔양을 보호하려고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궁금한 이야기 Y에서 구제혁 이런 말을 하죠. 사람들이 저와 같은 사이버 레카 유튜버들의 영상을 보는 이유는 정의 구현을 보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라고 얘기하죠. 자, 그래서 이제 쯔양님께서는 영상 2편을 올립니다.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와 그리고 협박 영상을 공개합니다 이러면서 2편을 올립니다. 그리고 최우석이라고 기자 겸 변호사가 있고요. 2024년 대한변호사협회 우수 언론인상을 받았고 2023년 올해 우수 브랜드 로펌 대상 1위를 받았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분이 녹취록이 있는데 구제혁과 거기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구제혁이 조건했잖아요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이 변호사 겸 기자분이 스폰도 했지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내가 쯔양님에 대한 영상을 제작해 주겠다. 쯔양님의 억울함을 구제해드리고 싶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저희가 들었을 때는 3,800개 정도 녹음 파일이 있었고 보통 한 번 맞으면 한 2시간 정도 맞거든요. 자, 리스크 컨설팅 위탁 계약서라고 돼 있습니다. 리스크 컨설팅 위탁 계약으로 5,500만 원을 받았대요. 즉 뭐냐? 나는 쯔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컨설팅에서 받은 돈이다. 그리고 쯔양에 대한 입막음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돈을 받았고 그 돈들은 다른 유튜버들한테 썼다 라고 하는 이야기죠. 2억은 받아야 될 것 같다. 고소당해봤자 끽해봐야 벌금 몇백만 나오고 끝나겠죠. 지금 그러니까 이준이는 어떤 생각하고 있냐면 이 사건을 어차피 쯔양이 고소해봐야 나는 몇백만 원밖에 벌금이 안 나와. 이게 무슨 심한 번제라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한테 가서 나 수사 받겠다. 기자들한테도 난 쯔양 보호하려고 했다. 그렇게 지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제혁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어차피 고소당해봐야 몇백만 원 안 나온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국진과 통화할 때 2억은 받아야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준이가 눈 감아준다거나 이런 적은 없었다. 물론 돈을 받은 적은 있긴 있지라고 이준이가 얘기하죠. 1,100만 원을 받았다고 전국진한테 얘기하죠. 전국진은 그것밖에 2억이라고 해놓고는 1,100만 원밖에 안 나왔나? 그리고 전국진한테 이제 300만 원 준다는 거죠. 유튜버 구제혁입니다. 세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사회 고발 및 공로나 유튜브 채널 구제혁을 운영 중인 이준입니다. 쯔양님 탈세 관련하여 여쭙 게 있사오니 아래 영상 시청 후 쯔양님 의견 듣고 연락드립니다. 시청 후 아래 연락처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답장 없으시면 반론 의사가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2024년 2월 21일입니다. 2024년 2월 27일 날 전국진이가 돈을 받았다고 하죠. 자, 이게 여러분들 보시기에 쯔양을 보호해주려는 그런 메일입니까? 자, 보세요. 당장 없으시면 반론 업사가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점! 양해 봐라. 이게 여러분들, 이게 쯔양을 보호해준다는 그런 메일입니까? 협박하는 메일입니까? 보호해준다는 메일입니까? 여러분 다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궁금한 이야기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탈세 관련하여 여쭙 게 있사오니라면서 딱 요거랑 똑같죠? 그러면서 썸네일까지 만들어서 클릭 하나 하면 바로 영상 업로드 다 퍼질 수 있게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유튜브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비공개로 만들어놔요. 공개가 아니라 비공개로 만들어 놓고 나중에 딱 클릭 한 번만 하면 그 비공개에서 공개만 만들어주면 그 영상이 공개가 됩니다. 이게 진짜 용기를 정말 낸 거거든요. 우리는 이 방송에 나온 게 진짜 용기를 내서 나왔습니다. 저희가 이런 날이 올지 절대 몰랐고요. 그래서 총괄 PD가 저를 비롯한 저희 같이 했던 직원들 힘들어하고 지금도 저는 100번을 더 생각해봤는데 협박이었어요. 이거는 우리를 위한다는 게 아니라 협박이었다라고 합니다. 어디서 땡땡 출신 땡땡년이 지금 뭐 해가 이거는 무시하는 거죠. 개무시하는 거죠. 쯔양님을 개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이거와 관련된 영상이 안 올라오고 이게 뭐냐? 우리까지만 뒷돈 받고 이거에 대해서 더 이상 유튜버들이 말이 안 나오게 한다. 왜? 말이 나오면 쯔양 소속사에서 돈 받은 게 탈이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국진한테 300만 지어주고 우리 더 이상 이제 이 부분에서 얘기하지 말자. 그러니까 이준희 입장에서 이제 5,500만 원 받고 여기서는 이제 쯔양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안 나오길 바란 거예요. 왜냐면 어떤 다른 유튜버가 또 나타나고 쯔양한테 협박하면 이준희가 5,500만 원 받은 거에서 분명히 얘기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구제혁님이 이제까지 그런 행위를 몇 번 했을 거라는 추측이 있다. 그때 그렇게 구제혁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구제혁님이 이때까지 그렇게 행위를 몇 번 했을 거라는 추측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그렇게 구제혁님께 전화를 드렸고 쯔양님과 관련된 영상 업로드 하려는 액션을 취하셔서 결과론적으로 2023년 2월 27일에 300만 원 받았고요. 그 이후로도 그런 방식으로 돈을 벌기로 마음먹었다면
아마 저는 그때부터 열심히 이슈 유튜버 같은 레카 컨텐츠들을 진행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적 제재해서 협박해서 돈 얻어 탈라는 거죠. 그걸 빌미로 협상력이 커질 테니까요. 전국진이는 카라쿨라도 알고 있고 구제역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들의 방식을 몰랐을까요? 앞으로 제 인생에 쭉 계속 따라다닐 부정적인 꼬리표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카라쿨라는 지금 잠수를 탔죠. 4일 이후로 영상이 안 올라옵니다. 그리고 전국진이는 죄송합니다 하면서 어쨌든 간에 영상 올렸습니다. 물론 이 영상으로 인해서 쯔양님은 더 스트레스를 받고 2차 가해가 된 거죠. 저희는 비밀 유지 합의서를 쓰기 위한 계약서로 제안했었던 거고 그걸 약간 바꿔서 위기관리 매니지먼트 계약서 형태를 마지막에 최종 바꿨던 건 구제역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밀 유지 합의서를 쓰자 라고 하는데 구제역은 리스크 컨설팅 위탁 계약서로 쓰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제역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일이 혹시 터질지 모르니까 혹시나 찌양 소속사에서 돈을 받은 거에 대해서 내가 협박해서 돈을 받은 거에 대해서 나중에 문제 생길지 모르니까 리스크 컨설팅으로 그냥 씁시다 라고 한 겁니다. 저도 지난 영상에서 땡땡땡 저격하기 미안해서 오늘은 영상은 약간 광고 비슷한 거 진행을 해줬는데 제 채널에 광고비를 입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구제혁 씨가 올렸던 것 중에 내려간 영상들이 상당히 많아요. 어떤 거는 돈을 받고 내려준 게 많아요. 찌양님 사건이 제가 봤을 때는 빙상의 일관이라고 보거든요. 유튜버로서 역량, 자기 PR 능력, 글쓰기 능력만큼은 남들에게 강의해도 될 정도의 역량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고비 입금하겠습니다. 유튜브로서 역량, 자기 PR 능력, 강의팔이, 성공팔이에 대한 이슈가 있을 때 그때 구제혁이 이 영상에 대해서 한번 했던 것이 있고 그리고 나서 엄청 극찬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상은 더 개수가 모자랐고 오히려 조회수는 더 안 나오고 있는데 쓰는 돈은 많고 더 여유. 그럼 그 돈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영상은 전보다는 더 안 올리는데 조회수는 더 안 나오는데 쓰는 돈은 더 많고 더 여유로웠다고 합니다. 정말 사기꾼이니까 성공한 적 없는 성공한 유튜버 거르는 방법이라면서 요걸로 광고 2개 땄다고 아주 좋아. 최근 들어 무언가를 알려주는 남자라니 가난한 정신병이라는 그 콘텐츠죠. 그리고 저는 32살밖에 안 됐는데 8210만짜리 GV80을 타고 다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자청의 영상을 만들고 난 이후에 카톡을 보내 공갈 협박을 했다라는 의혹에 대해서 해명하겠습니다. 남들에게 강의를 해도 될 정도 역량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는 별개로 자청의 글쓰기 능력과 마케팅 능력은 진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요걸로 광고 2개 땄다고 아주 좋아. 그 뒤 자청은 구제역과 만남을 갖고 구제역은 자청을 저격하는 대신 자청을 엄청나게 띄워주는 영상을 올립니다. 근데 구제역은 뭐라 얘기했냐면 내가 영상을 내린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신고를 통해서 구글에서 영상을 내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구제역이 커뮤니티에 쓴 걸 한번 볼게요. 쯔양님 소속사 측과 1년 6개월간 나눈 통화 내역 일체와 카카오톡 내용을 업로드했습니다. 단언코 쯔양님을 공갈 협박한 사실 없으며 부끄러운 돈을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쯔양님 소속사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으면 쯔양님 소속사 책임 전가하고 있는 거네요. 이에 대한 기자님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있다. 쯔양님의 변호사가 김태현 변호사 또한 기자님들의 소속사의 거짓말에 대한 질문할 시 이외에 어떤 응답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쯔양님의 소속사 혹은 김태현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 대한 명백한 거짓말을 한다. 그러니까 소속사와 김태현 변호사는 책임 전가를 하고 있는 거죠. 최우석 변호사 스스로도 쯔양님의 고문 변호사라고 얘기하고 있으며 최우석 변호사 스스로도 저에 대한 진실을 얘기해준 최우석 변호사, 저에 대한 진실을 얘기해준 최우석 변호사, 쯔양님 소속사 고문 변호사 사칭범으로 비난했다. 저에 대해서 진실을 얘기해준 최우석 변호사를 왜 쯔양님 소속사는 사칭범으로 비난을 하느냐 등등 하면서 장문의 커뮤니티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런 얘기를 하죠. 쯔양 고문 변호사 아닙니다. 쯔양 전 소속사 대표 고문 변호사 맞습니다. 저 변호사도 쯔양 측에 광고해달라고 협박했습니다. 저 변호사도 변호사회 제재 및 협박 부분 고소당합니다. 두 협박범끼리 정신 승리 중입니다. 라면서 이 구제역이 올린 영상에 대해서 어떤 분이 글을 씁니다. 그리고 변협 쯔양 과거 유출 의혹 변호사의 직권 조사 개시. 그래서 이제 구제혁 씨가 쓴 글을 한번 보면 1번부터 5번까지 커뮤니티 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1번 뭐라 나와 있냐면 비난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최우석 변호사를 비난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 두 번째, 장문의 글을 쓰면서 마지막에 찌양님의 입막음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어째서 숨겼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뭐 해달라. 1번도 뭐뭐 해달라. 자, 세 번째 문단 보겠습니다. 3번이고 아울러 원치 않은 계약이었지만 어째서 전 대표가 전에 제가 했던 일을 똑같이 4년간 진행하였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고 또 말씀해 달라고 합니다. 다음 네 번째, 10여 차례 업무보고 모임에 대한 거짓말이라면서 또 원치 않은 계약이었다면 어째서 저에게 업무 지시 업무보고를 하였는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써달라고 합니다. 마지막 5번째 문단입니다. 원치 않은 계약이었다면서 어째서 저에게 매달 업무 지시를 하고 10차례 정도 업무되는 보고를 받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뭐 해달라니까 왜 구제역에 지금 이렇게 나가는 이유는 첫 번째는 쯔양을 개무시하는 겁니다. 쯔양님을 병신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쯔양님을 병신으로 보니까 내가 지켜줬는데 내가 보호해줬는데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때까지 나온 것들을 보면 다 협박에서 받은 돈이잖아. 5,500만 협박에서 받은 돈이잖아. 2년 전년이란 말을 썼잖아요. 아니,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나온 거 보면서 2년 전년이라는 표현에서 2억을 받아야 된다. 예전에 쯔양이 조건했잖아요. 스폰했잖아요. 등등등 표현을 썼습니다. 이런 사람이 보여줬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진정한 협박이죠. 그래서 왜 구제역이 이렇게 나오냐면, 첫 번째는 쯔양님은 개 무시하고, 개 병신으로 보고, 돈으로 보고, 그리고 이 충성도 많은 구독자들, 쯔양님은 조건 했을 거고, 쯔양님은 스폰 했을 거고, 라는 걸 믿는 이런 골수 애들을 위해서라도 지금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벌금 얼마 안 나올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 자체를 엄청 그냥 단순하게 보고, 그리고 이준이는 지금 어떻게 보고 있냐면, 이거를 강하게 나간 이유가, 쯔양은 보도방 출신이어야 돼. 쯔양은 그 룸사롱 출신이어야 돼. 쯔양은 어쨌든 그런 유흥업소 종사자였을 때. 쯔양은 어떤 그런 업종에서 일했던 사람이었어야 돼.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몰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정의의 사도인 것처럼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국진이랑 카라쿨라는 다른 액션을 취하고 있는 거고, 왜냐면 김호중 때와 똑같은 거예요. 나는 다 필요 없다. 17만면 다 필요 없다. 단 10,000명이라도 나의 말을 믿고 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된다. 왜? 나중에 수익 창출 끊기더라도 유튜브를 만들어갖고 후원을 받으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좌번호 띄우고 그런 후원이라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내가 잘못을 시인하게 되면 그동안 협박했던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요. 그 사람들도 똑같이 구제역한테 협박받았다고 소송 걸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협박했던 모든 것에서 다시 전수조사가 들어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제역은 지금 이렇게 강하게 나가는 거죠. 근데 지금 증거 자료들이 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구제역이가 지금 이렇게 강하게 나가는 이유는 나는 그거밖에 설명 안 된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번 사건이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쯔양님을 걔 병신으로 보고 돈줄로 보고 저 만만한 여자라고 보고, 그리고 나는 그 쯔양을 보여준 사람이라고 계속 지금 그런 식으로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왜? 검찰한테 가서 보면 그 얘기 할 거예요. 나는 보호해주려 했습니다. 협박한 거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할 겁니다. 왜? 저는 그래서 검찰들은요, 이때까지 협박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모든 사건에서 전수조사를 저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구제역 씨도 어쨌든 정국진처럼 사과를 하든가 해야지,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면 형량이 늘 수밖에 없습니다. 반성하는 모습도 안 보이고 검찰을 희롱해가지고 자기가 먼저 수사받고 가겠다는 식으로 하잖아요. 아니, 당신이 무슨 조국입니까? 이재명입니까? 그런 힘을 가지고 있나요? 당신은 일개 레카 유튜버밖에 안 됩니다. 근데 무슨 조국이나 이재명처럼 되는 그런 힘이라도 있는 줄 착각하시는 겁니까? 당신의 구독자들이 점점 빠져나가는 거 안 보이시나요? 왜 지금 그런 억지를 나는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